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26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7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6월 4일입니다. 오늘 명식 경자년 개미월 무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무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오늘은 한 가지 좀 더 첨언할 수 있는 것이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소서절과 그 다음에 소서와 대서라고 하는 절기로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소서가 됨으로 인해서 5월에서 이 미월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대서가 지나면서 이제 입추가 있는데, 입추 전에, 소서하고 입추 전에 이제 이 대서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하반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눠지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대서라고 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서전은 상반월이 되는 거고, 대서부터는 하반월로 보게 되는데, 상반월 같은 경우에는 5월에서 미월로 넘어온 때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후라든가 어떤 특성 같은 경우는 5월과 같다라고, 5월과 동론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반월 같은, 이렇게 하반월이 됐을 때는, 이때는 금수의 기운이 이제 진기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금수가 진기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반월 같은 경우 금수가 좀 사주에서 많아지게 되면은 한습해진다, 내지는 삼복생한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삼복생한. 그래서 오늘이 7월 24일, 2020년 7월 24일이고요. 언제 이 대서가 됐냐면 7월 22일 날 엊그저께가 되겠죠. 벌써 이제 대서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하반월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주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무토뿐만 아니라 다른 갑을병정 무기경 신님께가 모두 미월 중에 태어나서 대서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하반월이라고 하는 개념, 또 금수가 진기하기 때문에 금수가 좀 많아지게 되면 삼복생한, 즉 한기가 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대서가 지나면서부터 그 본기인 기토라고 하는 것이 사령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토왕절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꼭 미월뿐만 아니라 진월도 그렇고요, 수월도 그렇고 축월도 그렇고 지금 미월도 마찬가지로 진술축미월은 항상 물로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눠서 살펴본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되는 것이고요. 자, 요즘은 제가 이제 무토만 설명하지 않고 같이 토는 뭐 음토도 같이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같이 한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될 것이고요. 양토, 내일 또 기토하면서도 이제 기토도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대비되는 개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음토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크고 거칠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고 아담하고 아름답고 뭐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서로 상대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토라고 하는 것은 큰 개념이면 큰 산과 같은 것이고요. 큰 산이라든가 아니면 그 산맥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구릉 같은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구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덕 같은 것을 놓고 보게 되는데, 개마고원이라든가 우리 대구 같은 경우도 거기가 분지라고 하죠. 거대한 하나의 구릉과 같은 그런 곳에 도시가 세워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울릉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리 분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무토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면서, 또 큰 어떤 평야라든가 광야 같은 것들도 무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큰 개념, 높은 개념, 상당히 넓은 개념의 넓은 개념의 그런 땅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상반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로서 산은 아니고 작은 텃밭 같은 것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흙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큰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땐 과수원이라든가 뭐 논밭 같은 그런 개념. 근데 이 논밭은 광야, 평야와 같은 그런 광범위한 그런 논밭이 아니라 작은 한두 마지기 정도, 이 정도의 개념의 논밭
논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원 같은 것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기토 같은 경우는 작은 그런 땅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건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토는 그에 대한 대비되는 흙으로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 즉 물기를 가지고 있는 비옥한 그러한 흙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토하고 기토의 차이는 여러 가지 차이도 있겠지만, 자, 요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라고 하는 차이,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비옥한 습토라고 하는 차이는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기토뿐만 아니라 일간이 경금이었을 때 무토를 보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습토인 기토를 보는 것이 좋으냐, 이런 식에서도 굉장히 무토 기토의 차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왕했을 때는 건토인 무토를 보는 것이 좋은 것이지 습토인 기토를 보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도 무토와 기토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산, 굉장히 넓은 광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높은 산 넓은 광야에 풀 한 폭이 없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모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밖에 되지 않겠죠. 불모지 내지는 황무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무토로서의 어떤 용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무라고 하는 목이 있어야지만 큰 숲을 이룬다거나, 아니면 넓은 광야에다가 곡식 같은 것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그러한 용도 있는 아주 거름진 옥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토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을목보다는 간목 보는 것이 더 좋겠고요. 간목이 없을 경우에는 을목을 쓸 수는 있겠지만은 큰 산은 어떻게 돼요? 큰 나무가 있어야지만 큰 숲을 이루는 것이지, 큰 산에 잔디만 심어져 있으면 텔레토비 동산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애기들이 텔레토비 옛날에 좋아했잖아요. 뭐 보라돌이, 나나 그런 애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목이 있어야 되는데 을목보다는 간목 보는 것이 좋겠고, 무토가 간목을 봤을 때는 반드시 물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햇볕도 있어야지만 무토가 영활해질 수 있다. 무토로서의 용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근데 반대로 기토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왕하다 하더라도 작은 텃밭, 작은 화분에 아름드리 큰 나무 심게 되면 텃밭을 다 망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 같은 경우에 너무 관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고요. 물이라든가 햇볕만 잘 들게 되면은 기토라고 하는 작은 텃밭에 화초라든가 아주 귀한 작물 같은 것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그런 아주 좋은 거름진 땅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의 핵심이 있다라고 하면, 음토인 기토는 간목보다는 개수병화로서 적절하게 따뜻하게 얼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즉 조후라고 하는 것에 핵심을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무토는 어디에 일단 양간의 경우에는 왕세에 일단 시중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월에 태어났죠.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 또 설명을 드리죠. 사오미 남방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계절은 여름에 해당이 됩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추운 계절입니까? 서늘한 계절입니까? 매우 뜨겁고, 여름 같은 경우는 건조하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뜨거우면서도 약간 물기 습도가 좀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은 진짜 습도 있는 나라는 진짜 그 습도 너무 높으면 사람이 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적절한 습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인데, 아마존 밀림 같은 데서는 습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진짜 사람이 살기가 매우 좀 어렵죠. 물론 이제 식물 같은 거라든가 동물들은 잘 살 수 있겠지만 사람이 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것은 미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특징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을 집중해서 보게 되면은 고온하고, 미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라고 했어요? 미토는 건토라고 했죠. 건토는 다른 말로 조토, 마른 조자에다가 조토를 이렇게 쓰게 되면서 뜨거우면서 마른 땅이기 때문에 미월의 개념은 고온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지금 아까도 먼저 설명드렸지만 지금 하반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수가 많게 되면은 물론 삼복생한이 될 수도 있지만, 삼복생한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건 뭐냐면, 무토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은 사오미 난방에 여름이고 고온 건조한 때에 있기 때문에 일단 금수가 일단 있어 놓고 난 연후에 삼복생환이 될 것인지 아니면 삼복생환이 되지 않을 것인지 연후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물론 삼복생환이 된다고 해서 금수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무토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고온 건조한 때에 무토가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야 된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이 있은 연후에는 무토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때는 왕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이 있어서 무토를 소토해야 되는데, 간목이 먼저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할까요? 먼저 물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지만 나무가 자랄 수가 있는데, 물이 없는 상태에서 목만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나무도 말라 죽을 것이고 땅도 척박한 불모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상반월이 됐던 지금 하반월이 됐던 일단 미월 같은 경우의 특징, 건조하고 뜨겁기 때문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살피고, 물이 있은 연후에는 나무를 간목을 봐서 무토를 소토소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5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월이지만 5월 같은 경우에는 개수보다는 임수 있는 것이 조금 더 공력이 크다라고 하면, 4월이라든가 지금 미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보다는 개수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좀 중요하겠죠.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되면 공력이 더 큰 것이고요.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하지 않고 지지에 있으면 공력이 좀 줄어들겠죠. 그죠? 투출됐다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이 센 것이고요.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 암장된 지하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공력이 작겠죠. 단 한 가지 중요한 건, 무토일간이었을 때 개수를 쓸 때는 이렇게 원격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개수가 일간 옆에 붙어 있거나 시간에 이렇게 있게 되면 일간이 무토하고 개수하고 자꾸 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온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원격돼서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 그렇지 않고 개수가 아니고 임수가 있게 되면은, 임수는 붙어 있다 손 치더라도 서로 임수하고 무토하고 서로 합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임수의 공력이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당연히 천간으로 임수 개수가 있게 되면 반드시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 내지는 해수라든가 자수 같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통근을 할 수 있어야지만 수로서의 용도가 있겠죠. 이렇게 수가 튼튼한 연후에는 반드시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무토를 소토한다라고 봤을 때, 이거를 물상으로 보게 되면 어떤 물상이냐면, 미월에 지금 물론 이제 늦여름이지만 물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산에 나무가 잘 심어져 있어 가지고 산림 조림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옥토가 된다라고 하는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임수가 없는 상태에서 간목만 이렇게 떨렁 있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고온 건조한 미월에 무토가 물기가 없어서 바싹바싹 말라 있는 상태에서 나무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무는 고사 말라 있는 나무일 수밖에 없겠고, 만약에 또 사주국세가 무일주에 갑이 되게 되면 여기 인시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인호회국하고 간목 투출하게 되면은 진짜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데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다 말라가지고 죽어 있는 아주 보기 어려운 그런, 여러분들 그림으로 사막 같은 거 봤는데 사막에 있는 나무가 다 말라져 있는 아주 황무지와 같은 그런 그림 많이 보셨죠? 이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임수도 이렇게 있다라고 봤고, 그 다음에 금이 있어서 생수한다라고 봤을 때는 황무지가 아니라 그래도 비가 좀 있고 강 옆에 그래도 옥토가 있어서 거기에 작물이라든가 산림이 잘 조성되어 있는 그러한 국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오묘한 어떤 글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자, 오늘의 명식 살펴보고 생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 명식 다시 보게 되면 일간은 무토, 양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월령은 미월, 그 다음에 토는 음토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음토를 봤으니까 겁재니까 사주에
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겁제격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토 기토가 진술충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비견격이라든가 겁제격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걸록격 내지는 제가 만들어낸 단어 준,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라고 해서 준걸록격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걸록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 내지는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합니까 약합니까? 일간이 신왕하던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일간이 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관사를 지용해서 왕한 일간을 갖다가 어떻게 된다? 억제해야 된다. 억제한다. 그 다음에 무토 입장에서는 무토를 갖다가 관살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한다 이렇게 표현. 소토 소벽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르고 다져져 있는 땅을 예를 들어서 봄에 씨앗을 뿌릴 때 논밭에 씨앗을 뿌릴 때 논 같은 경우는 경운기라든가 트랙터로 밭을 한번 갈죠. 그 밭을 가는 그런 작용을 갖다 소토 소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른 땅에다가는 어떤 작물도 심을 수 없고 씨앗도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갖다가 약간 퍼석퍼석하게 공기라든가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틈을 만들어주는 것을 소토소벽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토에다 나무 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른 땅에다 그냥 꽂는 것이 아니라 땅을 한번 갈아엎죠. 갈아엎은 다음에 뿌리가 이렇게 땅 속으로 잘 뻗어갈 수 있도록 땅을 퍼석퍼석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으려면 물을 주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런 작용을 갖다가 소토한다, 소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원래 소토소벽의 말이 단어가 좀 어려워요. 저게 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쉽게 논이라든가 밭을 일군다라고 생각하시고 내지는 산에다 나무 심을 때 나무 땅을 좀 파가지고 나무의 뿌리를 갖다가 이렇게 심어 놓게 되면 나무가 성장하면서 나무 뿌리가 땅 속을 계속 파고 들어가죠. 그러면 그것이 목국토에서 나무가 땅을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무의 뿌리가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땅 속에 영양분이라든가 산소라든가 어떤 수분 같은 것이 땅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땅이 비옥해지고 땅이 좋아진다라고 지력도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국토라고 하는 것이 나무가 토를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토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있어야지만 땅의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또 땅이 있어야지만 땅에 뿌리를 내리고 목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극의 관계, 상극의 관계는 상극 관계는 뭐예요? 서로 극해서 못 살게 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공존하는 관계, 서로 공생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극의 관계, 목국토만 아니라 토국수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수국화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화극금, 금극목 이렇게 모든 상극 관계는 공존하고 공생하는 관계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무토가 미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한 중에 일지 자체에서 이렇게 진토를 보게 되면 무토가 미월에 태어난 것도 일간 자체가 왕한데 무진 이렇게 되면은 일간 자체가 간여지동이 되죠.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일간 자체가 더 왕해집니다.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간자는 천간을 뜻하는 거고요. 여기에 지는 지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천간이 지지와 더불어서 같을 동자 같다. 천간과 지지가 같다. 뭐가 같아요? 천간 무토도 토, 지지 진토도 토, 천간도 토, 지지도 토.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이다라고 하는 것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신, 예를 들면 경신도 천간금, 지지금, 그 다음에 기축도 천간토, 지지토, 갑인도 천간목, 지지목 이런 것들이 다 간여지동이 되는 거죠. 임자 간여지동이죠. 그 다음에 개해 간여지동이죠.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된 것을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간여지동인 사람들이 성격도 강하고요. 자존심도 세고 자기 주관 같은 것이 분명한데 중화가 됐을 때는 아주 사람이 똑 떨어지고 멋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것인데 일간이 왕한 중에 중화가 되지 않으면 욕심꾸러기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이렇게 미월에 태어났는데 무진일주가 되면 뭐가 필요해요? 일단은 건조한 때이기 때문에 물도 필요하게 되겠고요.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큰 땅, 넓은 광야, 높은 산과 가기 때문에 무토는 간목을 봐야지만 큰 숲을 이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간 왕한 무토는 간목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전제 조건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야지만 무토가 윤토가 돼서 옥토가 될 수 있죠. 물론 이제 무진의 진 중에 이제 개수가 있어서 그나마 이게 진이 아니라 무술이었으면 이거는 좀 더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미토도 마른 땅, 술토도 마른 땅. 그러면 마른 땅만 있으니까 이건 척박한 땅이 되는데 무진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나마
저 땅 밑에 조금 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이끼라든가 작은 풀 같은 거는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그래도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넓은 땅에다 물을 대게 되면 넓은 땅만큼, 땅이 넓은 만큼 그만큼 곡식이라든가 큰 산을, 숲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개수가 천간에 있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무토가 있을 때는 이거는 월간에 있거나 시간에 있는 것보다는 연간에 있는 것이 좀 좋긴 한데, 얘가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월주에 있기 때문에 일간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연주에는 경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토가, 자수도 또 하나 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개수도 자의 통근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개수는 진중에 있는 진중에 있는 개수, 지장간에 있는 개수의 뿌리도 둘 수가 있습니다. 또 경금이 있는데, 경금은 요 진토와 습토이기 때문에 습토는 금을 생할 수 있고 금은 또 수를 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쉬운 점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서로 일간과 개수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개수의 공적이 많이 크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어떤 분들 이거 무게가 합해서 무게합화, 천간 합이죠. 무게합화 이렇게 해서 화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무게 합화가 아니라 서로 묶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반된다 그래요. 기반이라든가 합거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합해서 화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다, 그냥 개수가 무토를 봐서 연애하는 거고요. 무토가 개수를 보고 연애하는 겁니다. 가끔 또 이 얘기를 하면 터미널 같은데, 요즘 세대는 좋은 세대입니다. 우리 20대 때만 해도 길거리에서 남녀가 부둥켜 안고 뽀뽀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특별한 사람들 아니고서는. 근데 요즘은 터미널이라든가 기차역 같은 데 가면 서로 헤어지기 싫으니까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부둥켜 안고 서로 뽀뽀하는 애들도 여러 보게 됩니다. 그것이에요. 그거 원래 옛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은 아무리 여자친구가 이뻐도 이렇게 손잡는 것 정도만 해도 얼굴이 시뻘개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무토가 개수를 보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여쁜 무토 입장에서 개수는 정제고, 개수 입장에서 무토는 뭐예요?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이런 거,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든 욕을 하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야, 주변을 돌보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일간 자체가 탐합하는 것을 그래서 좋게 보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뭐 삼복생환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목을 한번 보고요, 화까지 같이 본다라고 하면 사주가 좀 더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수가 더 많아지게 되면은 뭐예요? 지금은 하반월이기 때문에 삼복생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생시 보러 가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는 정리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일 먼저, 자, 지금 삼복생환 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임자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무토가 미월에 태어나서 일간 왕하죠. 무진일주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제가 일간이 왕하다라고 봤는데, 자, 요거의 자수를 보게 되면은 요거는 준삼합이 되죠. 원래는 신자진 삼합이 되는 것이지만, 자, 신자 하나 빠지고요, 자진만 돼도 이거는 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미월에 하반월에 이렇게 자진합하게 되면 무진 아무리 간여지동이다 하더라도 진토는 수로 화할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임수까지 투출하게 되게 되면 사주의 미중정 하나 빼고는 화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삼복생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운이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특히 화운을 봐야지만 삼복생환, 한기를 생한 것을 따뜻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무토가 미월에 태어났다고 해서 일간이 왕하니까 화토운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화토운을 보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 병술대운 빼고는 조금 안 좋게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신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금수가 왕장해지죠. 역시 삼복생환 될 수가 있겠고, 신묘시 역시 진유합금,
일지로 진유합금이 되면서 금수가 왕량해지죠. 이것도 삼복생한. 자,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개해시 역시나 또 삼복생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거는 일간 자체가 왕할 것 같지만 이게 수가 왕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진토라고 하는 것은 술토하고는 달라가지고 물이 많게 되면 진토는 뭐야 사수동류라고 해서 수로 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게 됩니다. 가장 수로 화하기가 좋은 게 임자시였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자시가 되면 자진 이렇게 합하게 됩니다. 선생님 연지 자수가 있으니까 뭐 생시가 임자가 아니라도 이렇게 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월지 자체 비토가 있으면 자진 합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임자시, 개축시도 약간 그러한 뉘앙스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축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삼복생한으로 보진 않죠. 그래도 화기가 있어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 필요한데 개축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모군이 오면 좀 더 나을 거예요. 모군. 그런데 이제 경신, 신유시, 개시 같은 경우는 삼복생한이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운은 어떻게 돼요? 화운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 나머지 자 갑인시 한번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일간 미월에 되면서 일간 왕하죠. 무진이기 때문에 일간 더더욱 왕해집니다. 수는 충분히 있어요. 수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물이 더 많을 필요는 없겠고 자 간목이 투출되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간이 왕한 무토를 갖다 간목이 뭘 한다? 소토, 소벽한다고 했어요. 소토 내지는 소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소토, 소벽하게 되는데 한 가지 갑인시에 신의 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중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병화까지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병인시가 갑인시가 아니라 을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 무토 같은 경우는 왕토이기 때문에 간목의 용도가 있는 것이지 정관인 을목은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할지라도 무토를 소토소벽하는 공은 떨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묘에는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또 예를 들어서 병진정사 무호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하반월에 금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생시에서 병진정사 무호기미시 오게 되면 화토가 왕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운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주 원국을 분석할 때는 일단 이렇게 생시까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어떤 글자가 용신이 되느냐에 따라서 용신이 득지하는 운로를 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 대운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